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과대학 중에서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면접의 유형과 또 전년도와 경쟁률의 변화라든가 면접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또 하이퍼립에서는 이런 대학에 대해서 면접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 한 8개 정도의 학교들이 수능 전에 면접을 봐요. 연세대 미래나 연세대학교, 또는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조선대학교나 카톨릭 관동대학교 같은 학교들이 우리가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데,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보다 경쟁률이 낮죠. 경쟁률이 낮은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수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능 전에 1차 발표가 나고 또 면접 준비를 해야 되다 보면 수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이기 때문에 가급적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전형들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의대 같은 경우 경쟁률이 낮아요. 올해도 물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보다는 경쟁률이 낮지만, 연세대학교 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 고려대 모든 대학에서 전년도보다 다 경쟁률이 다 상승을 했어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일반 대학이 학력수의 감소에 따라서 경쟁률이 감소되는 것과 상반되게 의대에 대한 선호도와 열망이 크게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면접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으로 실시가 되어지는 면접의 유형, 다시 말하면 이제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을 진행을 하는 학교들이 연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미래나 이런 학교들이 동영상 업로드 방식을 진행을 하죠. 영남대를 포함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면접의 부담을 좀 더 줄여주자 라고 하는 취지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면접의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또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미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 미래는 교과 우수자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두 개의 전형에서,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의과대학에 14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19명을 선발을 해요. 교과 우수자 전형은 원래 종전에는 교과 우수자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전형에 좀 구분의 필요성이 생긴 거고, 그래서 올해는 1단계에서 교과 60%를 반영하는 전형과 다르게 1단계에서 교과 전형을 100%를 반영을 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학생부 교과생활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면접의 비중을 전년도에는 10%였는데 올해 20%는 면접의 비중을 강화했다. 이런 점이 전형에서 달라진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렇죠? 일단 대학의 레벨 자체도 선호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영어를 2등급을 반영한다는 거, 과탐 1, 2를 나누어 반영하다 보니까 영어의 약점이 있는데 과탐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의예과가 15명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경쟁률이 11.67대 1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1명 줄어든 상태에서 경쟁률이 20.14대 1로 경쟁률이 큰 폭에서 올랐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11.67대에서 20.14대 1로 경쟁률이 오르게 되어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생각했었던 연세대 미래에 대한 합격 컷이라든가 경쟁률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입시판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측이 사실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해주면, 우리가 이제 경쟁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매우 불리한 조소일 수밖에 없는데,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기회 구간으로 판단하시는 분들,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집단 내에서는 모집 인원이 줄거나 모집 인원이 늘거나 또는 수능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경쟁률의 변화가 없이 꾸준하게 일정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경쟁률이 큰 폭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이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기회 구간을 노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라든가 수능 체제의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서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마지막 남은 과정,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면접 과정을 충실하게 잘 진행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과정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래는 교과 우수자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두 개의 전형에서 동일하게 뭘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면접은 대상자 발표가 10월 12일 날 결국은 면접 일자가 10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면접 일자가 되어지는데 이때 사전 공지된 면접 질문의 답을 직접 녹화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평가 방식은 PMP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점 또는 0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등급 간의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영향력이 사실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험생이 면접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직접 녹화하여 지정된 기간에 대학의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로드 방식이 생각보다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연세대학교 미래는 1단계 합격하는 그때 실제 대학에서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하기로 되어져 있어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금 질문이 나와 있죠.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에서 주어지는 면접 질문은 모집 단위에 지원한 이유를 본인의 진로 희망과 연결지어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줬고 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 30초나 1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고 구술해서 그것을 다시 동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 올해 처음으로 동영상 업로드 방식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지고 동영상의 용량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동영상 업로드하는 게 2분 이내 정도의 시간이죠. 그럼 질문 내용은 약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질문 내용을 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동영상 업로드 방식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연세대학교 미래의 교과 우수자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전년도의 면접 방식과 다르게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 두 개의 전형에서 의대와 치대를 뽑는데 면접형에서는 의대를 28명을 뽑고 활동 우수는 55명이에요. 면접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활동 우수형도 모집 인원이 늘었죠. 근데 활동 우수형이 모집 인원이 늘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이유는 사실상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하던 인원이 올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합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면접형 같은 경우는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 자, 연세대학교가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지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출 서류 기반 확인 면접입니다. 활동 우수형은 비대면 현장 녹화 면접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한 형식의 면접을 취하는데 대신 이제 교수님과 입학사정관과 직접 대면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방을 나누어서 그쵸? 최대한 접촉을 차단하는 가운데에서 비대면 현장 녹화를 통해 가지고 제시문 기반의 학업 역량 평가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세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2021학년도 28명 모집할 때 경쟁률이 14.36대 1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의 경쟁률은 면접형의 의예과인 경우가 8.41대 정도의 경쟁률이니까 경쟁률이 무려 한 2배 정도 경쟁률이 상승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면접형의 모집 인원이 많이 늘고 그 다음에 면접형에서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는 제한을 걸면서 학생들이 생각할 때 전년도의 경쟁률과 전년도의 교과 평균 정도를 예상하면서 기대를 가졌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벌어졌고요. 치의과 같은 경우는 7.80대 1에서 10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다소 늘었지만 모집 인원이 2배 정도, 2배 이상이네요. 그렇죠? 5명에서 12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치의과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조금 더 기대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의예과가 전년도에는 45명 뽑을 때 경쟁률이 10.31대 2였는데 올해는 10명이 늘어서 55명에 경쟁률이 11.73대 1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소폭 올랐지만 사실상 모집 인원이 1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활동 우수형이나
아니면 치의학과 쪽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고, 면접형 의학과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는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활동 후 수용은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면접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게 제시문 기반의 학업 역량 평가고, 그리고 이제 활동 후 수용은 수능 이후에 진행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근데 면접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6일 금요일에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 그 다음에 11일과 13일 정도 사이에 동영상 업로드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영남대학교인데, 영남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2개의 전형이 있죠. 영남대는 첫 번째는 창의인재 전형과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은 학생부 교과인데 학생부 100%를 해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창의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다단계 전형으로 해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면접을 진행하는 전형을 꺼리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좀 더 꺼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창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도 창의인재 전형이 8명을 뽑을 때, 그러니까 2020년이나 21년도에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경쟁률의 차이를 보면 전년도에는 15.63대 1 이었는데 올해는 23.75대 1로 경쟁률이 대폭 올랐죠. 이런 것들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반대급부로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전형들이 일반적인 전형보다 경쟁률이 매우 낮다라는 점, 이런 점들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원서를 쓰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4대 1이었는데 올해는 29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이 됐고, 상승된 폭은 창의인재 전형의 상승폭이 큽니다. 영남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교과 평균이 1.44, 그리고 80% 평균을 봤었을 때는 1.49 정도 되고, 창의인재 전형이 1.61, 80%가 1.66 정도 되어진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신이면 사실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 정도의 내신이라면 사실은 좀 더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 가능성이 있겠다, 내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신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남대학교 창의인재 전형이나 영남대학교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것을 고려하실 수가 있겠죠. 단 문제가 이렇게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신 등급이 낮아지는 현상이죠. 영남대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하나를 반영하는 거니까 영남대나 조선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동일하고 경북대학교도 수능 최저가 동일해요. 근데 4개의 영역 합의 5 정도를 반영하게 되어지면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시에서는 우리가 등급으로 활용이 되어지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지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수시에서는 등급으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 가탐 4개 영역의 변별력이 다 발생이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정시로 가게 되어지면 수능이라는 것이 유일한 학력 지표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에서의 정시는 변별력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능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가 정의예요.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영역을 고르게 시험을 잘 본다는 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개의 영역 합 5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결국은 수능 최저의 충족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아지니까 합격생들의 교과 평균 성적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대학교 같은 데 원서를 쓰신 분들은 나름대로는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에서의 내신 성적에 장점을 보고 원서를 썼지만, 사실 남아있는 가장 큰 부담감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 충족, 그리고 두 번째는 영남대학교 창의인재 전형이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남대학교 창의인재 전형도 마찬가지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3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고사 문제를 그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단계 배수가 무려 10배수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창의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23.75대 2니까 사실상 2대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적절한 내신 성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11월 3일날 면접고사 문제를 확인한 후에 11월 4일과 7일 사이에 영상 녹화 파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렇죠?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면접을 통해 가지고는 면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연세대학교 미래 전형과 연세대학교의 면접형,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창의인재 전형의 3개의 대학교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벌써 문항이 발표가 되어졌죠. 근데 그 문항이 실제 그 문항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문항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항이 꼭 1차 이후에도 그 문항으로 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차 발표 후에 문항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찌됐든 그러한 지문으로 문항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문항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들을 물어보거나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이나 간접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라든가 아니면 가치관이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미래 지향점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고려대 같은 제시문이 조금 전에 봤었던 내용처럼 나온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자, 모집 단위에 지원한 이유를 본인의 진로 희망과 연결지어 이야기해 보아라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모집 단위에 지원한 이유라고 하면 이거는 지원 동기가 되는 거죠. 지원 동기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건 첫 번째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뭐가 넘어가야 돼? 지원 동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원 동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지원 동기와 관련이 되어진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업 또는 활동과 관련된 게 나와야 돼요. 그쵸? 지원 동기 나오고 그 다음에 노력의 과정 나오고, 노력의 과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되냐면 결국은 진로 희망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학업 계획이라든가 탐구 계획이 나오는 거죠. 마치 자소서의 4번 문항과 동일한 형태의 글쓰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유를 본인의 진로 희망과 연결지어 이야기해 보시오라고 하면 이거는 마치 이제 자기소개서 4번 문항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소서를 일단 지금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려대학교 4번 문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고려대학교 4번 문항이 이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자소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동영상 업로드로 옮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이제 문어체고 이 동영상 업로드는 구어체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어체 형식의 대본을 작성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대본 작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한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중복되어지지 않는 내용의 소재를 잡아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동영상 업로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문항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고려대를 예를 들게 되어지면 저 하나의 문항에 대해서 30초나 1분 정도 단위로 해서 글자 수를 완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이제 1분 정도라고 하면 약 글자 수 350에서 400자 정도의 글자 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동영상 업로드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간혹 학생이 좀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뭔가 재치 있게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좀 섞이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에 나오거나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읊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의 내용과 다르게 학생이 가지고 있는 뭔가 진심이 우러날 수 있는 그런 대화체 형식의 글을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문장과 답변을 구성하는 게 상당한 스킬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대본 작성했어요. 그쵸? 그럼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 구술 암기를 해야죠. 대본 작성하고 난 다음에 외워야 돼요. 외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외우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연습을 여러 차례 해야 돼요. 마치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이 대본을 외우고 연기를 하지만 마치 자신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연기 능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찍을 때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얼굴 표정이 경직되어지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수성이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지한 사고력의 태도들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니까 표정 연기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찍으면 한 번을 딱 찍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여러 차례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 차례 찍고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동영상을 업로드 시키는 형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고 1차를 발표하고 나면 대학에서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의 질문을 발표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면 동영상 업로드까지 많은 시간들이 여기에 쏟아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 미래나 연세대학교나 영남대 같은 경우 동영상 업로드 방식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3단계 구성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또 마찬가지로 하이포리뷰에서도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이포리뷰에서 수업 진행하는 거는 이거는 그룹 수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1대1 개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어지고 학원에 오셔서 직접 여기서 코칭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지방에 멀리 계신 분들은 스카이프나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수업을 하게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올리시는 거기 때문에 화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조선대학교.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학교들은 조선대학교나 카톨릭 관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등등의 학교들은 코로나와 관계가 없이 다 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어찌 보면 또한 다른 관점에서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조선대학교는 지금 보면은 2019, 20, 21학년도 특히 올해 21학년도로 가면서 자 43년 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 1명 정도 늘어났는데 경쟁률이 큰 폭에서 떨어졌죠. 15.60대 1. 아마 조선대학교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원서 지원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조선대학교가 2019년도에 42명 모집할 때 737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쟁률이 17.5대 1이었었고 이때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이 1.72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모집 인원이 많이 몰리지 않았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높았기 때문에 충족을 못했다는 거죠.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결국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몰리죠. 조선대학교는 결국은 수능 체제만 충족하면 붙을 수 있는 대학이구나 라고 해서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의 경쟁률로 17.5대 1에서 32.5대 1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고 경쟁률이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신이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내신이 1.32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또 원서를 쓰실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원서 지전을 꺼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조선대학교가 면접을 수능 이후에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면접을 수능 전에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원서 지원을 기피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전년도에는 24.2%였는데 올해는 대학에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면접의 비중이 5%라고 면접의 비중을 확 줄였죠. 근데 사실은 이 5%라는 개념이 전년도에 24.2%에서 5%니까 면접의 비중이 줄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면접의 비중이 5%라 하더라도 조선대학교의 면접의 방식은 적성 및 인성에 대한 MMI 방식의 면접이거든요. 3개의 고사실에서 진행하는 브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3개의 고사실에서 진행하게 되면 최소 면접 시간이 하나 방당 10분씩 30분 아니면 어떤 방에서 면접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었지만 약 4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을 주게 되는 거고 이거는 전년도에 진행했었던 면접 방식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에서는 면접 비중을 24.2%에서 5%로 줄였지만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5%라는 개념이 학생들이
면접 비중이 높게 되어지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꺼려할 것을 걱정을 해서 대학에서 경쟁률을 좀 고려해서 면접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너네 원서 지원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라는 정도의 의미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면접 비중은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조선대학교의 원서를 쓰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1차적으로 봤었을 때 1단계 배수가 5배수예요. 그러면 15.60대리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경쟁률이 3대1 정도밖에 안 되는 경쟁률이기 때문에 사실 1단계 통과할 가능성도 높고 1단계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면 조선대학교를 합격을 하면서 상위대학에 좀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면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면접일자는 11월 7일입니다. 면접일자는 11월 7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이 별로 크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이렇게 MMI 방식의 3개 고사실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주로 평가하는 게 인적성, 가치관, 그 다음에 학업 열의 등을 포함해서 3개를 포함하는데 이렇게 3개 방에서 진행하면 대부분 이래요. 첫 번째 방에서 진행하는 것이 결국은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에서 진행하는 게 인적성이 되고 세 번째 방에서 진행하는 게 모의 상황 면접을 진행하는 형태 이렇게 3개의 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가톨릭 관동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고 면접 일자가 11월 7일이기 때문에 조선대학교하고 동일합니다. 자, 11월 7일에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은 실별 2인 이상 평가위원회에 의한 지원자 1인의 개별 면접이고 제출 서류에 기초한 서류 진위 여부 확인 그리고 인성과 전공 실별 약 15분 레벨에서 총 30분 정도로 진행한다 라고 하니까 2개의 방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2개의 방에서 진행하면서 평가하는 거는 인성과 전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2개 방이라고 하면 첫 번째 방에서 물어보는 게 결국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이겠죠. 자소서나 아니면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방에서 진행하는 게 이제 모의 상황 면접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데 조선대학교에서 전년도에 진행했었던 문항들 중에서 적성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요건 이제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의대 면접, MMI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의학 또는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시사 이슈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뭔가 질문을 했었을 때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점은 대학에서 이렇게 적성이나 인성과 관련이 되어진 제시문 면접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을 질문으로 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내용을 질문으로 내면 너무 어려운 내용을 질문됐어. 그럼 결국은 이건 지식을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내용이나 너무 어려운 내용을 질문을 내게 되면 학생들이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나오는 인성이나 제시문과 관련이 되어진 면접들은 학생들이 한 번쯤 다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서 제시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대신 이제 그 간접적인 지식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변의 깊이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사 이슈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원에서 준비를 해주게 되어지는데 그 조선대학교 적성 문제에 나왔었던 문제가 뭐였었냐면 최근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 복용 후 말기암이 완치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이에 식약처는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는 사람에게 입증된 적이 없다며 암 환자들이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람에 대한 안전성을 보정할 수 없는 데다 고용량 장기간 투여하면 심각한 장기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본인 가족이 말기암 환자인 경우 이 약을 복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 복용하겠다로 답한 경우는 그 이유를 말하고 또 복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 이유를 말하라 라고 하는 질문 내용이에요. 그렇죠? 한 번쯤 우리가 다 들어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한 번쯤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내용의 소재를 활용을 해서 제시문을 만들지만 결국 답변은 이런 내용들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답변의 내용을 다르게 만들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가톨릭 관동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조선대학교하고 면접의 유형이 매우 비슷해요. 조선대학교는 3개 방에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는 2개 방에서 진행하지만 기본적으로 스몰 MMI 형식의 면접이며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성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다소 올랐죠. 그렇죠? 모집 인원은 8명으로 동일하지만 경쟁률이 전년도에는 13.63대 1, 올해는 15대 1 정도 경쟁률이 다소 올랐고, 전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은 1.37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6번째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전년도에 25명,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25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고, 올해 1단계 발표가 11월 11일 날 물단계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일은 11월 14일 날 면접을 봅니다. 준비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은 MMI 다중미니 면접. 그래서 4단계, 단계별 10분으로 보고 면접위원은 2명에서 3명이며 각 단계별 5개 척도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각 단계별 10분이라고 하니까 MMI 면접으로 약 4개 방에서 40분 내지 50분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평가하는 방식은 결국 각 단계별 5단계 척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은 패스반, 논패스 방식이기 때문에 만점이거나 0점, 결과적으로 올리면 결국은 만점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대신 이제 이렇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평가 방식이 각 단계별 5단계 척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균관대는 2020년도를 보면 25명 지원에 454명이 지원했어요. 경쟁률이 18.20인데 올해는 경쟁률이 21대 1로 경쟁률이 올랐죠. 상승했고 충원율은 140%, 그리고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을 보면 1등급에서 또는 3등급 사이가 77.80%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비중은 좀 늘었어요. 성균관대는 3등급 이하의 합격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보통 25명을 뽑지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모집 인원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선발이 되어지긴 하지만 주로 과학고나 영재고 아니면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선발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생들의 교과 평균의 분포를 보게 되어지면 결국 내신의 분포폭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평균 성적이 성균관대학교가 교과 평균이 1.57 정도 되어진다라고 가정하면 그게 모든 고등학교 유형에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성균관대 의대를 가려고 생각하면 적어도 내신 성적이 1.2 이내 정도의 교과 성적에 우수한 비교과 역량을 갖추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전년도에 충원율이 매우 높았어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몰리는, 경쟁률이 많이 몰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의대는 경쟁률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도 경쟁률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의 이점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죠. 경쟁률의 격차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균관대는 2대1 정도의 경쟁률이 되고 1단계에서 이제 3배수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1단계 3배수를 통과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면접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배수 중에서 최초 합격으로 성균관대를 붙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균관대의 충원율이 전년도에 140% 정도를 고려하게 되어지면 1등이 아니라 2등 정도만 되어져도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성균관대 의대를 써서 1단계를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2단계 면접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자, 7번째는 이제 고려대학교예요.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우수형에서 의대를 34명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34명, 그 다음에 계열 적합성에서 18명을 선발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면접으로 보게 되면 계열 적합성 같은 경우가 수능 전에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은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게 되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제시문이 발표가 되어진 상태죠. 그 제시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마지막까지 그 제시문으로 업로드 할 수도 있고 제시문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그 제시문을 활용을 해서 제시문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물론 않습니다. 자, 두 개 대학은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전형은 고려대학교의 계열적 합성은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 영상 면접인데 현장 녹화 면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과 다르지 않아요.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준비 시간 12분. 준비 시간을 12분을 준다라는 얘기는 제시문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고 구술 발표하는 형식의 면접이 될 텐데 보통 이제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성의 면접 형태는 두 가지죠. 하나의 제시문 기반의 면접 플러스 제출서류 기반에 대한 면접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아래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과 그 다음에 학생부나 자소서 기반에 대한 면접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전년도와 다르게 현장에서 녹화 영상 면접이다 보니까 제시문의 지문 자체가 좀 짧아지겠죠. 고려대는 보통 이제 논술 문제가 논술형, 고려대는 참 면접의 문제가 논술형 문제인데 전년도에보다는 지문이 좀 더 짧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 시간은 12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 시간은 6분 정도 되는 거예요. 제시문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15분 동안 본인이 문제를 풀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6분 동안 이제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시문을 습독하고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문제 해결 및 논리적, 복합적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종전과 면접의 형태는 동일한 형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이 휴대폰을 찍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것처럼 카메라 앞에서 발표하거나 구술하는 거는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리뷰에서 이런 고려대학교 같은 학교에 진행을 하게 되어질 때는 직접 카메라 앞에서 구술하는 훈련들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실제 그런 연습들을 해야만 학생들이 카메라 앞에서 떨지 않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고려대학교는 이제 전년도에는 학교장 추천 1, 2였다가 올해는 학교장 추천으로 교과 전형으로 통합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 전년도의 일반 전형이 학업 우수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없어지면서 특기자 전형이 없어졌다는 건 이제 의예과가 특기자 전형이 없어지고 현재 특기자 전형은 고려대는 인문계열이나 아니면 사이버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체육교육학과 컴퓨터공학과는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특기자 전형에서 전년도에 뽑던 모집인원 10명이 어디로 합쳐진 거라고 보냐면 계열 적합성이라는 새로운 전형이 만들어졌어요.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전년도에 학교장 추천 1에서는 16명 모집인원이었을 때 경쟁률이 3.13대 1. 엄청나죠? 결국은 뭐냐면 수능 최저 충족하면 붙는다. 이 정도의 정의가 나올 정도의 낮은 경쟁률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 2도 경쟁률이 10.25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서를 썼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추천 전형이 올해 경쟁률이 19.88대 1로 경쟁률이 대폭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신 분들은 원서 지원할 때 이런 부분들을 되게 꺼리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진영이라든가 새로운 전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든가 전형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깜깜이 원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년도의 경쟁률과 전년도의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원서를 쓰지만 결국은 그건 전년도와 달라진 새로운 전형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커다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는 항상 모집 인원이 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전형이 발생이 되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관심과 주의가 집중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정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25명이었는데 수시 인원이 대폭이 늘면서 57명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학생들이 몰려요. 지원자가. 그러면 같은 군 내에 있는 가군에 있는 다른 대학의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형의 변화나 신설 전형이거나 모집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지는 구간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고려대학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포립에서 진행하는 의대 파이널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 수업은 논술 수업과 다르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면접은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논술 그러면 연세대 논술 그러면 인문, 사회계열 이렇게 나눠서 면접을 진행하면 되잖아요. 논술을 한 번에 한 50명씩 넣고. 그런데 면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개별 면접이거든요. 연세대학교의 면접형이다 그러면 공통문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영상 업로드 방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학생 1대1 면접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주 세분화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는 일시에 많은 학교와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학원의 강의실과 선생님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제한되어져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한 반에 막 10명, 20명, 30명씩 하는 면접 학원을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설령 등록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11월달, 12월달에 가가지고 코로나가 어떻게 번질지가 모르니까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이포리비에서는 면접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 1대1 수업 아니면 한 번에 4명이나 5명 정도의 소수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개별 수업이라고 되어져 있는 학교, 연세대 미래, 영남대학교, 건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 건양대를 댄 나머지 대학들은 다 동영상 업로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룹 수업이 없고 개별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수업을 학원에 와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해서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화상 수업을 통해 가지고 동영상 업로드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할 거고, 하이퍼리뷰에서는 이런 동영상 업로드 방식의 수업을 우리가 7월 달에 재외국민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외국민 3년 특례, 12년 특례 외국인 전형에서 대학들이 이제 화상 면접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면접을 진행한 경험들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원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는 11월 7일 날 면접일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이 31일부터 2일까지 해서 4시간씩 3일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건 이틀이네요. 토요일, 일요일 2시에서 6시 8시간 수업 진행하고, 카톨릭 관동대학교도 마찬가지로 31일부터 1일까지 4시간씩 2번 수업 진행하고 한 반의 정원은 5명 정도로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11일에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14일날 시험이니까 면접 준비 기간이 12일, 13일 이틀밖에 없어요. 저녁에 6시부터 10시 4시간씩 2번 8시간 수업 진행하게 되어지고, 고려대학교는 12일날 발표하고 22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주말을 이용하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더 쉽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해서 주말로 구성을 했고, 이 외의 시간에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개별 수업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면접을 우리가 이제 수시원서 쓰신 분들은 면접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면접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지금 되게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면접 수업을 들으려면 뭐 1단계가 붙어야 뭐 면접을 들을지 안 들을지 결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단계를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허겁지겁 면접 학원을 찾으면 면접 수업을 듣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면접 학원이 별로 없다는 점. 첫 번째. 대부분 1년 과정 동안에 면접을 제대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사실은 대치동에 몇 개 학원밖에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학원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면접 수업을 진행하는 게 수시 전형에 있는 면접이죠. 수시 전형의 면접은 대부분 지금 보는 것처럼 11월 달,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달까지 진행하는 수시 면접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교대 면접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정시 교대 면접이나 1월 달에 의대 면접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의전원이나 치전원 같은 경우도 면접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면접 수업이나 아니면 재외국민 전형 학생들 3년이나 12년 특례로 국내 의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면접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이포리브는 1년 과정 동안에 계속 면접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는 노하우와 자료 준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 학원을 구하기도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이 논술처럼 한 반에 20명, 30명을 두고 수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면접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학원을 등록하고 찾으시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좀 준비하시라는 얘기고, 예약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냥 먼저 첫 번째 학원으로 전화를 하셔서 면접을 예약하시면 돼요. 일정 금액을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지원한 6개의 대학을 저에게 다 알려주세요. 그럼 예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서 자, 발표가 났는데 보니까 조선대학교에 붙었어. 그러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룹 수업을 들을지 아니면 1대1 개인 수업을 들을지 결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선대학교는 붙거나 떨어졌는데 조선대 면접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 라고 하면 예약하셨던 금액은 바로 환불해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으로 넘겨드려요. 그럼 또 다른 대학이 발표가 나시면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그럼 학원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수업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약분들은 보통 한 120%, 우리가 학원에서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분 정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120분 정도, 120명 정도 예약을 미리 받아놔요. 보통 보면은 해마다 한 120분 정도 받아놓으면 한 20분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환불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원의 120% 정도를 미리 받아놓고 그 부분, 그 예약하신 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강의실이라든가 강사들은 미리 이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1차 붙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면접을 들을지 안 들을지 결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예약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면접 수업을 다 안 들으시면 그냥 환불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 영남대, 연세대 미래, 그 다음에 건양대라든가 조선대, 카톨릭 관동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고려대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능 전에 면접을 보신 학교들은 아무래도 수능 이후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잖아요. 그렇죠? 유리한 점이 많아요.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긴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신속하게, 좀 정확하게,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면접 준비 좀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